일찍들 들어오셨군요. 목소리 잘 들리시죠? 건강하게 시작하고, 시간 너무 길지 않게 목소리 들리세요? 아, 예, 맞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이제 줌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게, 그래서 영상 녹화되니까 얼굴은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뭐 강제로 뭘 시키거나 원래만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더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얼마나 공부하시냐에 따라서 탈락과 이때까지 공부 안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예. 2주일 딱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한 분도 봤으니까 그분이 뭐 천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떡에서 지출이다. 중간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잠깐만요. 제가 뭐 좀 하나만 찾고 조금만 더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정각에 물, 실기에 지금 이제 기출 문제는 곧 들어갈 거고 요거 기본적으로 출제됐던 것들 음, 내용, 이론 중심으로 하고 화면이 약간 흐려요, 의외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재 있으면 교재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섯 과목인데 이제 실기에 있는 이론 부분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기 관련된 거 처음에 이제 기초 심리 상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 요거는 제가 강의 방식은 좀 학원식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험에 관련돼서 핵심적인 사항만 쫙쫙 훑고 지나갈 거고,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지금 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보단, 예, 이 화면이 녹화 중이어가지고 얼굴 꼭 안 드러내셔도 돼요. 예, 김경양님, 예, 업로드 되는 거니까, 예, 어,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쭉쭉 훑고 갈 테니까 내용들 한번, 음, 흔적만이라도 기억을 해두시고, 기출문제 풀면서, 예, 다시 참고해서 좀 보시는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저번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많이 합격률이 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좀 그러면 쉬워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꼭 정리 좀 잘해서 합격의 영광을 예, 진행을 좀 하도록 하죠.
면담 처음 할 때, 사실 면담 처음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증상이 뭔지, 이걸 컴플레인이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내담자가 얼마나 치료에 기대를 갖는지, 음, 보통은 이제 본인이 힘들어서 오면 치료 기대가 높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정적 정의, 긍정적 정의, 전이 포지티브 트랜스퍼런스가 뭐 일어난다. 그렇죠.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강제로 이렇게 치료를 권유받거나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와야 되는 경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치료의 기대, 어, 사실 이제 기대가 높다는 건 뭡니까? 변화 동기도 높다라는 의미도 됐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제 동기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탐색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긍정적인 치료 관계 형성 이걸 우리가 라프라 그러죠. 네, 라프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그렇죠.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리라는 의미다. 다리 어, 불어로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에 이제 다리가 형성이 돼야 뭐가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조화예요. 예. 그래서 상담의 틀을 만드는 거죠. 초기 면담할 때. 그래서 주요 목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시험으로는 요걸 좀 정리를 해두시는 거. 이때 행동 관찰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걸 A, B, C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고 네 개 쓰시오, 다섯 개 쓰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실 때 기억하기 좋은 거 어, 평균적으로 네 개 정도를 쓰게 하니까 어떤 문제든 네 개는 외워두세요.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다 쓰면 좋긴 하는데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과 표현, 태도, 정서 반응, 의사소통, 그다음에 용모 외모는 사실은 이제 행동이라기보다는 겉모습인데 예, 포함시킵니다. 그다음에 신체 동작, 이해력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제가 요거 영어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드린 적 있죠. A 하면 어피어런스 뭐 왜 겉으로 드러나는 B 하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비헤이비어 그죠? C 하면 커그니션 D 하면 딜루전 이건 이제 정신의학적인 이제 맥락이라 F 하면 필링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동에서 정신의학적인 소위 말하는 MSE라고 하는 멘탈 스테이트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상심리에 나오는 임상에서 나오는 건데 상담에서랑도 유사해요. 그래서 어 요걸 기억해 가지고 요렇게 쓰시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말하는 거, 스피치, 태도, 정서 반응, 신체 동상. 나는 다 못 외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이라도 혹은 이게 짧은 거 하나 이렇게 그래서 전략을 짜서 딱 컴팩트하게 쓸 수 있게 정리를 해 두시고 아동 같은 경우도 좀 나오는데 아동도 유사한데 약간 다른 거는 이제 신체 신경학적 발달, 그죠? 그래서 운동 수준이 어떤지, 키 몸무게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거의 유사해요. 뭐 그래서 한 네 개 정도나 다섯 개. 신경학적 발달은 아동의 특성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고 나면 인터뷰하고 나면 임상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구조가 23년까지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심리 검사 보고서랑 구성이 비슷해요. 혹시 중간에 궁금하시면은 문자로 주세요. 그래서 신상 정보 이게 이제 데모그래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 성별, 나이, 직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호소 지금 힘든 게 뭔지, 현재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걸 프레젠트 일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병력,
그다음에 과거에 병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병이 생기기 전에 이 병전을 우리가 프리모비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가능한 영어는 예, 쓰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기 전에 성격이 어땠는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은 어떤지,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설명드렸던 요게 MSE, 예, 행동, 인지, 외모 이런 거 측정하는 게 있다고 강의 때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심리 검사를 권한다든가 상담을 어떻게 하라든 이렇게 리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요 정도 구조를 이제 가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은 다 안 드릴 거고 기출된 표시된 것만 좀 드릴게요. 나머지 것도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다음에 요건 좀 정리 좀 잘 해두세요. 초기 단계 해야 될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라포 형성을 해야 됐죠. 당연히 내담자 이해 평가하고 또 중요한 거가 이 두 개는 중요한 구조화시키고 그다음에 보통 목표를 설정해. 그래서 우리가 뭐 초기 면담을 원 세션 한 회에 하기도 하지만 보통 한 달 하는 경우도 있고 한 6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분석하시는 분은 한 4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석이 타당한지 아닌지 그렇게 이제 정하게 됩니다. 상담 목표 설정하는 거. 근데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할지 요건 이제 구조화된 형태의 상담 기법을 할 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요건 이제 뭐 행동주의적 맥락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 쓰시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당연히 주의 기울이고 경청하고 열린 자세 이제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구조화 방법 이런 건 이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원칙도 그렇고 이건 그냥 여기 책에서 리코멘데이션 그러니까 책에서 이런 거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정리해 주는 선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많이 나왔죠. 요건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잘 나오네요. 반장님이 뭘 올리셨네. 예. 그래서 요거 여기 많이 언급된 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한번 기본적으로는 꼭 정리해 두십시오. 어, 그래서 첫해 내담자가 뭘 원하는지 찾는 거 중요하고 뭐 사족이지만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포 형성하는 거 유사하죠.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그다음에 기대감 형성, 느낌을 경험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정답이 딱 어디 적혀 있는 거라기보단 요런 맥락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시고 첫회 상담에서는 뭘 할지에 대한 부분도 예. 그래서 어, 외울 때 요걸 그대로 외워도 되지만 내담자 원하는 거 파악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예. 어,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은 그래서 키워드 딱 정리를 해주시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당히 기본 원리 뭐고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정리해 두십시오. 집단 상담의 단점, 제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요것도 이렇게 6개 쓰라 이런 식으로는 아닐 거예요. 뭐 물론 많이 쓰게 하면 6개 쓰게 합니다. 6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많은 경우 6개, 적으면 2개 뭐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집단 상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비밀 보장이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예. 그다음에 집단이니까 개인이 갖는 문제를 깊이 다루거나 개인에게 너무 주목하는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예. 그다음에 이게 어디 나오지만 집단 상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적절한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자기 얘기만 한다든가 과도하게 이렇게 주목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단이 은근한 압력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게 사회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집단이 갖는. 그다음에 이제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행동을 안 고치고 모여가지고 그 지지받는 경험이 즐거워서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럿이 모이는 것 자체를. 그럼 사교 모임을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고 집단의 치료 개념으로. 그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리더죠. 집단 리더가 이거를 잘 컨트롤하면서 끌고 가진 않아요. 태도에 따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지도자는 이 심판한다는 의미가 축구장의 심판 같은 거예요. 경기장. 예. 선수들이 활동을 잘하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예, 어, 집단이 엉뚱한 데로 가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개인 상담에서는 조금 보기 다른. 예. 그다음에 이제 상담의 기술은 자주 나오니까 좀 여기 정리를 해두시고 요거는 좀 정리해 두세요. 여기 나오는 예들이 있어요. 요거는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시오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 반영, 내재된 감정을 파악해준다. 재준술, 말을 바꿔서 같은 의미로 설명해 주는 거. 수용은 뭐 받아들여 주는 거. 저건 디테일하게 예. 그다음에 이제 명료화는 의미가 불분명한 걸 갖다가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 예. 이렇게 이제 질문 형태로 보통 나오죠. 예, 명료화.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직면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거. 지금 어떻게 그래서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큐고 하시면 됩니다. 5페이지? 그래요? 이거 제가 잘못, 교수님 지금 13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 가야 됩니다. 어? 4. 이 그게 중간에 잘렸나? 이중, 네, 이중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딴 데로 옮겨놔가지고 네, 갑자기 넘어가 버렸네? 지금 여러분들은 갔나요? 아? 5페이지가 날아가 버렸나? 저 이상하더라. 집장 상담으로 갑자기 가버렸군요. 4. 여러분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톡방에 올린 게 이건데 이게 왜 이거 가만 있어. 톡방에 있는 게 잠깐만요. 페이지부터가 있나요? 음, 여긴 있네. 왜 여기는 없죠?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를 잠깐 공유 화면을 제가 이건 잠깐 바꿔야겠네. 여기 되죠. 예,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하고 15로 오면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음, 같은 건데 왜 저는 다 잘려버렸지? 어쨌든 예, 이거 좀 이상하더라. 그다음에 이제 이 상담 목표 관련해 가지고 예, 얘기 여기 됐었죠.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시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시고 이게 나오지? 어쨌든 보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12년에 나왔으니까 잠깐 이렇게 봐. 21년 이게 나온 거니까 이간이라는 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목표할 때 이제 기준이 요게 요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행동주의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예. 행동주의. 어,
그 보면 이거 굉장히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좀 되어 있어요. 이 상담에서는. 예, 그래서 어, 어떤 결과를 가질지 측정 가능한, 그다음에 뭘 이룰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이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행동으로 기술이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되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문이고 그다음에 전교 꼴찌하는 애 보고 상담 목표가 전교 1등 하는 거 이런 건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가능한 거, 이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안타깝지만. 예. 능력이 안 되는 경우,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경계선 지능이나 이러면 어떤 지적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심리 검사할 때 지능을 상당히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능력을 정하거나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자기 능력을 이제 잘 발휘하는 형태로 가긴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목표 정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다음에 이제 내담자가 원하는 가치랑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내담자가 본인이 바라는 거에 관련된 아, 상담자가 아무리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예, 내담자가 원하지 않는 게 윤리적인.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기간이 설정이 돼야 된다. 기간이. 예. 기간이 설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은 여기 비슷해요. 설정치 유의사항, 구체적, 실현 가능성, 바라는 거, 그다음에 능력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으로 좀 고려할 거는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와 함께 설정한다는 거는 내담자의 가치에 적절하다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요것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요거랑 어, 요 두 개. 예, 두 개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요. 요건 청소년인데 근데 이거는 성인도 좀 유사해요. 음, 자, 어땠는지 평가하는 거 끝났을 때, 그다음에 이제 재발 가능성, 또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봐라. 그다음에 굉장히 의존적인 환자나 청소년 특히 또 그럴 수 있는데, 어, 이별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걸 어떤지 이제 다뤄줘야 되는 게 있고, 예, 유정성.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이 끝나는 거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바람직한 종결과 유사하죠. 이별 감정, 평가. 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상담가한테도 중요해요. 내가 지금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약간 다른 건 이건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원할 때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후 상담. 그때 어떻게 연락하고 하는지 이제 논의하는. 예.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때 실제 여러분들이 종료를 하는 걸 가정하고 한번 이렇게 뭘 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23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20년대 나온 것들은 기출 문제를 한번 좀 더 신경 써줘서 봐주시면 예.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거 무지하게 자주 나오죠.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안 나와도 알아둬야 될 정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냥 참고로 요건 16년대 있지만 이게 연도 말고도 유사 문제들이 좀 나와요. 끝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상담 이렇게 요 정도 나오면 끝내야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목표 설정했잖아요. 이게 이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거. 그렇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어,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는지,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에 환경이 변화됐는지.
초기에 설정됐던 환경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으로는 더 해줄 거가 없을 때도 상담을 종료하게 되고, 그러나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드롭아웃 됩니다. 목표를 다 설정하지 않아서 초기에 뭐 한 번 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올 것 같은데 계속 오는 경우도 있고, 복불복입니다. 예. 근데 이제 변화도 없이 질질 끄는 경우는 사실은 예,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는 안 해요. 예. 변화는 본인이 일으키는 부분도 있어서 그걸 코칭해주는 개념이라 상대방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해줄 수 없을 때 그다음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고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좀 해두세요. 항목별로 전문가일 때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거, 복지, 상담관계. 그래서 요 4번 많이 나오는 편이고, 예. 어, 그래서 다중관계가 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풀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 그래서 윤리강령.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뭐냐면 전문적 능력, 성실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19년도 이후에 또 비슷하게 좀 나왔었는데 비밀 보장. 예. 그래서 이 비밀 보장은 골자가 남을 해치냐, 나를 해치냐. 그다음에 내담자 학대, 아동학대, 그다음에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공개해라 할 때는 비밀 보장을 할 수 없다. 또 상담할 때 이걸 공지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모든 정보는 비밀이 보장이 되지만 예외가 있다. 라고 이제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 약서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거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자살하거나 이랬을 때는 강제로 입원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미리 얘기해 두기도 합니다. 타인 생명 혹은 사회 안전 위협하는 경우 이렇게. 중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문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상담, 단기 상담은 짧게 상담하는 거죠. 그건 이제 보통 보면 6에서 8회인데 보통은 12회기 정도를 해요. 어, 브리프 사이코 다이나믹 사이코 세라피 뭐 이런 치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구분할 때 기술로도 구분하지만 시간으로도 보통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 만기 상담도 있어요. 여기 나오죠. 이거는 영어로 원 세션. 한 회기로 끝내요. 와, 한 회기하고 뭐를 원하는데 한 회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길게 할 필요 없이 예. 이제 나한텐 다행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장기 상담을 하는 거에 어떤 디딤돌로 쓰기도 하고 어쨌든 단기는 짧아요. 그래서 CP에게서 4주 나눠가지고 이니셜, 미들,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상담에서 8회 정도면 2달 정도죠. 예. 그래서 단기 상담은 짧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을 바꾼다, 인생을 바꾸겠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가 행동주의 치료뭐 개념으로 하면 체중 3kg 줄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해요. 그래서 즉시 해결하는 거. 뭐 시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갈등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생긴 갈등을 다뤄보겠다든가 아, 회사에 취직했는데 적응이 어렵다. 그래서 잠깐. 그다음에 이제 장기로 넘어가거나 예. 그다음에 이제 단기 상담에 맞는 환자는 태어날 때부터 막 이상했던 사람을 단기 상담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래서 보통 기능이 괜찮은 사람들, 잘 지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걸 성격이나 이렇게 막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사별 이후에 힘들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단기 상담으로 뭐 위기 개입에 가깝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발달 수준이 있어요. 생애 발달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그다음에 지리적인 맥락으로 가서 원인을 막 고치겠다기보다는 강점이나 초점에 중점을 둔다. 이제 치료를 공부해 보시면 사실은
지금의 치료들은 요게 더 훨씬 더 많이 왜 그런지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더 초점에 두는 예, 베이지안이라고 하죠.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내담자는 뭐예요? 시간이 가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본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게 발달상의 문제라고 하면 태어나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초등학교를 입학하거나 중학교를 입학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변학을 가거나 해가지고 특정 변화 단계에 있을 때 연관되는 거 그리고 그 이전엔 잘 적응하다가 적응이 힘들어지는 그다음에 이제 상담가 말고도 다른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혼자가 아닌 경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상보적 인간관계라는 건 뭐예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있었다. 그다음에 성격 장애는 단기로 하기 어렵죠. 지금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 잘 들리시나요? 혹시 끊기지 않으셨습니까? 이수아님 어땠습니까? 지금 불안전하다고 떠가지고 괜찮나요? 예, 예. 이게 잠깐 이게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괜찮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요 단기 상담의 적절한 내담자 특성은 어, 저절로 놔둬도 좋아지는데 빈등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줄여주는 개념에 가깝다. 그다음에 회 상담은 원 세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기술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여러 분 나오는데 단회 상담 원리에 대해서 이제 써보죠. 이렇게 하면 뭐좀 예상 문제 이 정도만이라도 그래서 딱 보고 한 번 할지 결정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딱 원하는 거 필요한 걸 딱 중심으로 가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합의 그다음에 어, 능동적 조절은 한 번 보고 끝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세월아 내월아 기다릴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급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고 단호함이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동기도 중요하고 상담할 때 우리가 조언하고 지시하지 말라 그러지만 단회 상담은 이걸 좀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어, 단간에 뭐 살 빼고 싶다 그러면 들쳐먹어라 뭐 이런 걸 이제 바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다음에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이론에 막 묶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고 맥락에 맞도록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핵심 문제를 딱 찌를 수 있는 직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도 안 했지만 점 보러 가서 무당들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죠? 반말 막 하고 하는데 이제 지리 뭐예요? 지리멸멸하게 끌지 않겠다라는 거죠. 식면 사용하는 거. 예. 그다음에 해당 회기에 이제 결론을 딱 봐야 되고 성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단회 상담은 전문가들이 하는. 예. 그다음에 이제 행동평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정리해 두시면 요걸 직접 쓰게 하는 문제들은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이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한번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관찰 유형 이런 문제는 굉장히 드문 문제에 좀 해당돼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가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요번에도 나온 것 같던데 네 가지 변인 SORC 그래서 앞자만 좀 따서 정리를 좀 첫 번째가 어, 자극 스티뮬리 이렇게 됐죠. S에 해당되는 거. 어, 이게 여러분 뭐 행동주의 강의 때 들어보시겠지만 SR 이론, SOR 이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어떤 행동들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SR 이렇게죠. 자극에 반응을 하고 이 자극에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행동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응이라는 건 행동이고
우리가 자극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요. 행동평가할 때. 그래서 집에서 주로 그런다 그러면 집 안에서 어떤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 행동의 반응 이전에 뭐가 있느냐를 찾아요. 그걸 선행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 이 자극에 대해서 오르가니즘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체가 어떤 식의 느낌을 갖느냐. 생리 심리적인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R 리스폰스가 있죠. 아, 이게 어렵네. 씨. 예. 아, 예. R 아시죠? R 리스폰스.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러고 나서는 이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후속 변이들 본다. 그래서 뭐 이걸 영어로 읽으면 솔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가지 요건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동평가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변인에 대해서 쓰고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상당히 합격하시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 표현 훈련은 행동주의 치료 중에 하나고 인지행동 중에 하나인데 자기 주장 못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위해서 이때 필요한 사람들, 뭐 시선 피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지적하고 언급하기 두려워하고 지금 한국이 그러고 있죠. 그러다 이제 너무 지겨워가지고 이제 막 시국 선언하고 그러는데 자기 표현을 좀 훈련을 해야 되는 한국 사람도 필요해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중에 구석자리 가는 분도 많은데 구석자리 앉는다고 다 자기 표현 훈련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을 때 오프라인 강의할 때 이렇게 좀 가운데 앉으시고 그러세요. 뒤 끝자석 이렇게는 구석에 대부분 바퀴벌레들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비난하는 소리 듣는데 그거 가만히 듣고 있는 거. 그다음에 화 잘 못 내는 거, 변명하고 사과만 하고.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지능검사 같은 거 하면 지능하다 이렇게 잘 틀리면 미안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게 미안한 거 아니거든요. 예. 세상이 좀 이상해가지고 머리가 나쁜 게 미안한 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데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게 미안한 거지. 머리가 나쁜 거는 나쁜 거거든. 지능검사 하면은 문제 모르면 모르는 건데 모르는 걸 미안하다고 해. 그 보면 그쵸.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변명하고 사과하는 거. 너무 안 해도 문제죠. 이제 그렇지 못한 그다음에 이제 지배적인 인물에 대해서 전혀 반박하지 못한. 저는 지배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이제 또뭐 애정 표현 못하고 칭찬 못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셀프 어서티브니스. 그래서 뭘 해놓고도 기적거리고 확인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피해오는 특성. 이것도 야, 10개까지 외울 필요 없고 4개 정도나 기억하기 좋은 것만 딱. 나머지 한번 보십시오. 저희 뭐 다 하는 거랑 기출문제 위주로 좀 하기 전에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회 기술 훈련들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로 기출이 되진 않았지만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두세요. 사회 기술 훈련이 행동주의인데 모델링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자기 주장 잘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 그리고 역할 연습은 직접 해보는 거. 그리고 강화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그리고 길에 가가지고 가서 물건을 팔아봐라. 이런 거 이제 과제부여하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기술훈련은 행동주의에 나왔기 때문에 통찰이 아니라 직접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변화는 생각 통찰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어, 바뀐다. 뭐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기술훈련은 자기주장과는 여건 다르지만 요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떤 기술들을 그래서 조현병 만성환자라든가 이런 정신장애인들 주로 사용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한번 예, 장점 사회기술훈련
사회 기술을 연습할 기회, 예, 그다음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 조금 뭐 한번 쭉 정리를 해두시죠. 제가 굳이 뭐 설명 안 드려도 적힌 것만 잘 이해하셔도 되는. 그다음에 집단 상담도 이렇게 보시는데 요거 엄청 잘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아주 T로 돼 있죠. 이런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 얄롬이라는 분 실존 정신 상담가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시험에 잘 나와요. 정리 꼭 해두시고 그래서 집단 치료할 때 효과요. 그냥 있는 것만 정리해 주시. 희망 고치, 보편성. 예, 이 보편성은 뭐예요? 아, 이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힘든구나. 그러면서 자기 틀로부터 벗어나. 그다음에 정보 전달, 이타심, 아, 측은지심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 집단 자체가 이 가족 같은 원래 그 원가족 같은 느낌을 주죠. 1차 가족 집단의 어떤 그런 느낌을 줘서 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따뜻하죠, 집단은. 그래서 재현해줄 네, 사회기술 발달, 그렇죠. 네, 긍정적 행동의 모방, 대인관계를 직접 배울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외롭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쟁 참전 군인이라든가 우울증 집단이라든가 이런 예, 사별한 가족을 둔 사람들 모임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마음에 닿는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정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실존적 요인은 뭐 같습니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우리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는 예, 실존이죠. 이거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다음에 효과와 장점은 조금 뭐라 이제 효과고 장점은 이제 시간 비용 이게 최고의 장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치료 환경에서는 지지 라포 때문에 인사이트를 주기 힘든데 집단에서는 어때요? 대놓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게 되게 나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되게 긍정적인 예, 치료자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니까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게 풍부한 학습 경험도 제공하고 예, 동료 의식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땐 집단 상담으로 집단이 약간 숨어 있지만 하다 보면 다 드러나는. 자, 문제점은 뭡니까? 비밀 보장 한 개, 그쵸? 아, 이건 이제 예, 우리 교재로 돌아오는 13페이지 되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예, 잠깐만. 다시 저기 필기하기가 좋아가지고 제가 앱을 쓰게 되는데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요거 앞에 요거 정리를 좀 했었죠? 한번 보시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끊어진 상황에서 이게 명료와 직면 아까 좀 설명드렸죠? 예.
질문 혹시 없으시죠? 음, 화면이 지금 보이시나? 안 보이죠? 잠깐만요. 요건가? 음, 지금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공유 중이라는데 이렇게 보이는군요. 그러면 잠깐만. 이게 공유가 지금 다르게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공유를 우선은 중단하고 지금 보이시죠? 저기 사이버 상담. 아까 여기 했었죠? 그래서 우리 상담 기법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거는 요 샘플 예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앞부분 좀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그냥 쭉 가겠습니다. 네, 상담 기술은 조금 나오는 부분이라 반영, 재진술, 수용, 영유아, 직면 예,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면에 예를 들어라 뭐 이런 형태로 조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질문 뭐 하는 거는 예, 이렇게 보시면 좋 움직이는 게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그게 나오는데 뜨문뜨문 나올 수 있어서 이 침묵 다루는 거 예. 그래서 침묵에 대해서 왜 생기는지 쓸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몇 개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니까 상담에서 상담가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담자가 이렇게 침묵할 때예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어,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 짓거리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끌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침묵하는 경우에 보면 예, 이게 이제 초기에 약간 두려워서 그다음에 이제 얘기된 것을 이렇게 본인이 생각할 때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저항이죠. 청소년들 이제 말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얘기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해석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쳐가지고 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의존적인 경우에는 뭔가 결정해 주기를 이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침묵하는 경우고, 또 이렇게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서 조용하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각각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렇게 섣불리 깨지도 말고 좀 기다려보는 거. 예, 너무 길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조금 정리를 많이 나왔죠. 21년이니까 최근에 또 나올 수 해석.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다. 의미를 설정해 주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 근데 해석은 직면만큼 굉장히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에 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담자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기에는 앞을 형성해야 되니까 반영하고 중간쯤에는 이제 직면 좀 하고 해석하는데 직면도 사실 이제 후반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긴
안 나오지만 우리가 치료를 크게 나눌 때 지지 치료랑 통찰 치료 이렇게 나누거든요. 예. 지지해줄 때는 지지 쪽에 가까운 기법들을 이제 에, 공감해주죠, 인정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가고 통찰은 뭐예요? 직면, 해석. 사실 해석이 직면보다는 좀 덜한 직면이 가장 파워풀한 접근이죠. 이렇게 좀 구분해요. 그럴 때 해석은 이렇게 이제 뭔가의 의미를 파악하게 해주는 거에 갖다 는 이제 요소다. 사람들이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다. 뭐 이렇게 사실들을 이제 얘기해주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는. 그다음에 이제 자기 노출은 상담가가 자기 개인에 대한 얘기를 얼핏하는 걸 통해서 상담가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주는 그때 라포가 확 형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상담가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 상담 주체가 바뀌는 거죠. 뒤집힌 거니까 그렇게는 안 나고 이거는 갑자기 심리학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알고 타인도 알고 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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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조 누군데 반장님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자의식 모델 이렇게 보면 심리학자도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나왔는지 모르지만 예, 뭐 별로 그렇게 뭐 의미는 없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슈퍼비전에 관련해서 가끔 문제 나와서 이거 조혜리의 차이다. 조혜리면 한국 사람인가? 조아리. 여기서 조아리 사람이냐 이 조가 조예요. 조씨가 아니라 조아리. 그쵸? 맞아요. 조아리 차. 그래서 뭐 이거 테스트하는 게 있는데 나는 알고 다른 사람은 알고 나는 모르고 둘 다 모르고 뭐 이런 게 이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 슈퍼비전 이건 이제 뭐 나오니까 슈퍼비전은 뭐예요? 예. 어, 환자 내담자가 이 테라피스트, 카운셀러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때 세 가지가 있다. 교육, 행정, 지지. 예. 왜 필요하냐? 이건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거, 보호해 주는 거. 그죠? 상담가 본인도 자기를 모르니까 요거는 정리해 주세요. 기능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조금 그냥 기출되어 있는 문제들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시고 사이버 상담은 요즘 좀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요거는 문제로 볼게요. 피아제 발달 이론도 이건 문제로 볼게요. 지겹게 나오는 거라. 예. 그다음에 이제 다문 관련해서 하는데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 예. 50분이니까. 오늘 뭐 다 못 끝내는 거는 제가 또 줌을 좀 자주 활용해가지고 또 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고 한 거는 다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핵심 사항만 딱딱 보고 정리하시고 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52분이니까 10시까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은 11시쯤 끝내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봬요. 또 해보겠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 오프라인도 있지만 줌을 조금 자주 좀 활용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예. 그래서 30분만 하는 데까지 하고 녹화한 거 업로드하고 관장님이랑 상의해서 좀 예. 어쨌든 직접 뭐 들으셔도 되지만 영상도 저 혼자라도 촬영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기출 문제 쭉 풀어주는 이제는 뭐 수업도 수업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자, 자문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냥 내용을 보실 때 요거는 좀 정리를 일반적 과정 문제가 뭐냐
그다음에 평가하고 중재라는 건 이제 개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종결, 추적 조사. 요 단계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오늘은 하는 거 그냥 들으시면서 표시 좀 해두시고 나중에 한번 쭉 보시고 기출 문제 풀면서 찾아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을 중에는 요 정신건강 모델. 그래서 요 정신건강 모델은 어, 자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이제 이 무언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요청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능력이 있다고 보죠. 이제 슈퍼비전, 슈퍼바이저 이런 거에 좀 가깝다. 예. 그래서 자문자와 자문 요청자 간의 관계는 평등하고 좋은 지시를 제공하고 속매제 역할을 하고 능력 확장을 한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이렇게 슈퍼바이지라고 해요. 슈퍼비전, 바이지, 바이지가 이렇게 되죠? 아마 이렇게. 그래서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 이렇게 바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걸 좀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게 조금 나오는데 행동주의에서의 슈퍼 저기 자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앞에 정신이 건강 모델과는 다르게 행동주의는 굉장히 지시적이고 예 직접 보여주는 그래서 불균형하다라는 건 전문가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과학자 전문가 모델은 이제 14년인데 그 이후에도 조금씩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냥 알아는 두세요. 이게 이제 미국의 볼더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꽤 유명한데 골자는 임상심리학자는 연구도 하고 임상 활동가로도 한다. 두 개 다 잘해야 된다라는 게 골자예요. 그래서 이 과학과 임상실습, 과학은 연구를 한다는 요게 이제 답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심리학자는 과학자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훈련받음으로써 이론적, 학문적, 응용적, 임상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구나. 요거 네, 요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아 이거 그냥 있는 거다 넘어가시는 거로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이건 앞에 나왔었죠. 예, 이 윤리 문제 관련된 거.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 자, 유능성의 윤리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예. 유능성이라는 거는 자기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지쳤다. 이거 번아웃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그다음에 더 이상 배우지 않고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그다음에 특정 전문 수련 교육을 받지 않고도 내 과목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여기는 거. 예, 계속 배워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유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 요거는 네 개 정도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건강심리학 헬스 사이콜로지는 저도 한국어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어, 이거 뭐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배경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외국으로 볼 때 이렇게 급성 질환에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심리와 신체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뇌로 거의 정리가 되는 분위기로 가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없는 병들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비만 같은 거, 고혈압, 예, 당뇨, 심장병 뭐 이런 거죠. 이거 소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성인병이라 그러죠. 예. 그 예전에 못 먹어서 말라서 문제지 영양실조여서 문제지 살쪄가지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막 먹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라는 게 이제 병이 되고 오래 못 살게 되고
살아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뤄주다 해서 여기 나온 저 비만, 흡연, 음주, 건강 관련 관심. 오히려 현대 사회에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관련될 수 있는 그게 이제 건강 심리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건강 심리학과 있는 차이점은 여기 나오지만 임상은 정신병리고 건강은 신체병리에 조금 관련이 되어 있고 예, 예방 쪽에 좀 더 강조되는 게 이제 건강 심리학. 또 여러분한테 준 거는 제대로인데 이러나? 24. 23이 없네 또? 아, 여기구나. 예. 그다음에는 이제 다조 집단 여기 나오니까 요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다조 집단은 뭐예요? AA라고도 하는 이건 알코올 관해니까 전문가가 없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는 네, 이제 동변상련, 정서지지 제공, 예, 그다음에 역할 모델, 난 술을 단주했어 이런 사람들 있는 그 도움 주죠. 그다음에 집단 생활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법 제공하고, 그다음에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도 제공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다음에 세계적 관계. 여기서는 이제 소셜 컴패니언십 친해지는 이런 것도 친목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통제감을 한다. 그래서 한 네 개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개 해도 돼요. 네 개는 외우기 쉬운 거로. 그래서 자조 집단이 일차적으로 뭘 하냐. 그다음에 이제 재활 관련해서는 이 두 개는 예, 정리를 해주시고 이 정리를 하시다 보면 어렵지 않고 조금만 알으면 점수 따기 좋은 것들은 조금 예, 초점을 둬서 외우기 쉽고 쓰기 쉽고 이런 건 미리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통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 좀 정리를 해두시면 합격하실 거다. 치료와 재활은 뭡니까? 치료는 병을 고치는 거죠. 재활은 이미 발병해 가지고 손상이 있는 상황에서 강점이나 자원을 개발시켜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치료는 역기능을 완화시키고 고치는 거. 재활은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 치료는 병의 경감에 관심을 두고 재활은 건강을 유도하도록. 예. 그다음에 치료는 뭡니까? 직접적으로 병을 이제 다루죠. 근데 재활은 자원을 개발하고 예, 하는 거에 초점을 둔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 정신재활이에요. 정신재활, 정신과 환자들. 자, 병이 발병한 만성 환자들은 고친다는 개념보다는 적응 능력을 길러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환경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직업적으로 직업 성과를 향상시키는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보시면 알지만 재활을 납병원 같은 데 보면 기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좀 비관적이지만 예, 평생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럴 때 최소한이라도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이제 일이죠. 그래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예, 그다음에 환경 자원을 개발해 준다는 건 말이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집이라든가 뭐 주변 사람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주거 시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네, 재활은 요 4단계랑 예, 구성 요소 중에 요거는 뭐 이렇게 22년도니까 이런 건 또 나올 수 있어요. 1단계 목표를 설정하는 거, 2단계 기술 및 자원의 우선순위, 모든 걸 다 못하니까 가장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 기간 설정,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력 내용, 치료 방법. 그래서 4단계. 그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에서 구성 요소 4개 쓰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앞에 나왔었어요. 사회 기술을 위한 환자 교육, 약 먹는 거, 예, 자기 관리하는 거, 가족 교육, 치료. 예, 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병의 특성이라든가 예, 불필요한 에너지들을 줄여주는 거. 그다음에
간단하지만 직업, 재활, 지역사회 지지 서비스 주는 거, 주거, 주거 안정화시키는 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좀 잘 나와요. 23년도 나오고, 예.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 이거는 꼭 정리 좀 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임페어먼트 손상이에요. 이거는 여기 여러 나오지만 해부학적인 문제가 딱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기능이 심리적인 것도 들어가요. 예. 기능에 이상이 있는 거. 그다음에 디세이빌리티는 이렇게 손상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 정상적인 행동을 못하는. 그다음에 핸디캡은 사회학적인 개념, 사회적. 요것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예. 뭐 이제 좀뭐 위의 내용은 반복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만성 환자인데 요거만 정리를 해주시죠. 나머지 한번 보시고 호전을 유지하는 거, 독립생활하게 하는 거, 삶의 질 성취, 여가 활용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석 구성원의 올바른 태도 여기 뭐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추격한 걸 또 추격한 거니까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봐주시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만성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한 가족 병원의 올바른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치료받을 수, 재활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예, 복용하도록 격려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집안 분위기 해주고 그래서 요거를 애매모호하게 정리해 두시면 못 써요.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좀 딱. 그래서 자기만의 답안 노트 만들어 주시고 계속 보고 적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만성 환자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좀 낮춰주는 거. 예. 그리고 환자 요금 치료받는 거나 스트레스 좀 적게 주는 활동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어, 가족 구성원이 피해야 될 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거는 그냥. 예. 이렇게 표시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해두세요. 그다음에 만성 정신질환자 같은 거 조현병이 일으게 하거나 조울증이 길어지거나 했을 때 그래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병행하고 예, 약 복용 시간, 횟수, 용량 등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정기적으로 심시 검사하고 행동 활동, 행동 관찰이죠. 그래서 하고 비대경 교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평가제 해가지고 관련 정보 모으게 하는 거, 약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냥 한번 보세요. 약 왜 부정하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27. 예. 페이지가 또 이게 빠졌네. 33, 뒤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파일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지금 27 한 다음에 28 가야 되죠? 28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보시고 제가 않을게요. 나가진 않고 지금 교재 가지고 계신 거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27 다음에 18페이지. 28페이지는 이제 보시면은 에? 드림 파일에도 없죠. 완전히 없죠.
다시 확인해서 제가 드려야겠네요. 이게 스캔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없죠. 그러면은 건너뛰고 30% 가죠. 이거 삐진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기출문제 나오는 부분에서 기출문제 가지고 이제 보는 거로 하죠. 아마 이제 치료 관련된 부분이라 심리치료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은 문제 중심으로 그쵸? 예, 정신력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방어 기제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요거 정리를 좀 해두세요. 방어 기제가 28개가 있다고 안나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어가 죠 부인 부정, 합리화, 반동 형성, 뭐 투사 요 정도만.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 나오는 예를 갖다가 조금 설명하는 거,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요것도 기출문제 통해서 좀 보는 거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정신분석 문제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 근데 이제 이 방어 기제는 언급이 좀 되니까, 억압은, 근데 방어 기제 특징은 다 무의식적인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억제에 해당되는 거나 승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 무의식적으로 내가 방어 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이제 기본 원리라고 나는 이제 이론적 설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성숙한 형태, 예, 그거부터 성숙된 형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어, 저 정신분석 쪽은 기출문제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동주의 31 이렇게 넘어가면 행동주의인지 학습 이론은 이 요인은 좀 정리를 해두세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공황이라든가 불안 이게 왜 변화가 없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고전적 조건화로 해가지고 공포 자극을 습득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조작적 조건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피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강화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요인은 고정적 조건화, 두 번째는 조작적 조건화에 의해서 병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틀을 깨는 게 뭡니까? 노출 치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 그다음에 토큰 이코노미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짜장면 하나 시키면 포도 하나 주고 10개 모으면 탕수육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어떤 이 조작 조건 형성에 의한 원리를 그 이용한 그래서 상징을 이용한다. 토큰의 개념, 통은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코노미는 경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 돈의 가치를 환산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로. 그다음에 이제 불안 감소 기법 요거는 조금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체계적 둔감함. 예, 이거는 뭡니까? 어, 여기 실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 불안 위계표를 만들고, 그렇죠? 위계 목록. 두 번째는 이제 이완 훈련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연합시키는 예, 치료, 여기 이제 연합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불안 정도를 강력한 이완을 이제 계속. 그다음에 이제 뭐 뭘 못하게 이렇게 막는다든가, 혐오 자극을 제시한다든가. 홍수법은 뭡니까? 계속 노출 치료, 노출하게 하는. 예. 그다음에 혐오 치료는 예, 혐오 자극을 제시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나왔던 자기주장 훈련. 그래서 요거 불안 감소 기법 한 나와 있는 건 세네 개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걸 거꾸로 가르쳐 드렸구나. 분과법. 이게 뭐 이렇게 딱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이완 훈련, 불안 위계 작성, 둔감함. 끊을 수 있죠. 이거 뭐 사실 거꾸로 하기도 하는데 거꾸로라는 거는 이걸 3단계를 먼저 하지 않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냥 1단계 이완, 2단계 목록 작성,
3단계 둔감화.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이완을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무서운 게 1층이 아니겠죠?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단계를 나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불안 정도를 다 하고 그다음에 1층 장면 떠올리면서 이완하고 2층 장면 약간 불안해질 때 또 이완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동주의에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거 뭐 기출문제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노출 치료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둔감화라고 하는 거, 혹은 습관화, 이 원리를 이용해요. 계속 자극이 주어지면 거기에 반응이 떨어진다라. 예, 그렇죠? 그래서 노출이 이루어질 때, 이럴 때, 어, 그러니까 상반되는 반응을 이유니까 우리가 불안하게 되면 어떤 불안한 장면을 하게 되면 긴장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그거에 상반되는 예, 양립 불가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턱을 갖다가 해벌레 한 상태에서 긴장하기가 어렵고 이를 꽉 물고 있는 상태에서 어, 긴장을 푸는 게 이완이 어렵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개가 상반된 반응을 이끄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응 제지는 뭐예요? 도망가는 걸 막아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요거는 이제 약간 인지적인 건데 과장되게 그래서 막 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오히려 극단적으로 그렇게 상상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비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접근 방법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리비트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들어봤을 텐데 요거는 나와 있는 대로 요거는 좀 정리를 해두시죠. 그래서 비합리적 앨리스죠. 항상 반드시 요거예요. 반드시 꼭 뭐 이런 극단적 사고 그중에서도 뭐 인정받아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아, 죄지면 저주 처벌을 내려줘야 된다.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인생 끝난 거다. 이 극단적 사고죠. 예. 그리고 통제할 수 없다. 어.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요걸 어떻게 치료합니까? 이제 A, B, C, D. 자, 모든 비합리적 심리형 이전에는 선행 사건들이 있다. 이 사건이 요걸 거쳐가지고 부정적 결과로 그래서 요걸 갖다가 논박을 통해 가지고 변화시켜서 다른 효과를 경험하게 한다. 혹은 변화된 걸 통해서 효과를 얻는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는 건 좀 어려운 문제로 좀 점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 볼 수 있는데 세 번 나왔으니까 5단계 정도로 좀 이건 정리를 해주시죠. 합리적 심령과 비합리적 심령을 구분하는 거, 예. 그다음에 본인이 비합리적 심령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논박하는 거, 그다음에 바꾸고 해서 연습하고 과제 부여. 이게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적용시켜보는 뛰어나고 이 단계 정리를 좀 해두시고 여기 6페이지가 여기 와 있네. 어딘가에 있군요. 희한하게 중간중간에 껴있네. 이렇게 스캔하라고 해도 못하는데 기계가 있는데 희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지치료는 요거 꼭 정리해 두세요.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완벽하게 요거 얘까지 꼭 정리를 좀 해두세요. 무지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기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문제 같습니다. 이게 되게 들어갈 때 이제 어딘가에 있으니까 요거 저희는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뭐 대충 아실 거고 이게 꼭 쓸 수 있어야 돼요. 인지 오류 5개를 쓰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6개는 정리 그냥 잘 해두시죠. 그다음에 요것도 정리해 두세요. 근데
지금 제가 정리하라는 거는 기출문제 나오는 거라 기출문제 풀 때 또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하고 기출문제는 보통 저희가 이제 24년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23년 이렇게 되니까 제가 책 사면 요거 이제 해드릴 텐데 예. 그래서 어, 문제통에서 최신 문제랑 이렇게 이론적인 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예전에 이렇게 표로 나와가지고 쓰게 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일일 기록지를 쓰셔야 해요. 상황, 그렇죠? 그때 정서, 그때 자동 사고예요. 그다음에 합리적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가 뭔지. 예. 길 가는데 뭐 진송을 만났다. 기분이 더럽고 때려주고 싶다. 예. 그럴 땐 때리지 않고 지나간다. 그랬더니 아무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직접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시험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정리해 두시고. 이건 뭐 1급부터 나왔던. 자, 소크라테스. 뭐 제가 볼 땐 되게 깐죽대는 건데, 예, 그러니까 내담자 자신이 이제 계속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경험한 거에 대해서 자세하고 진솔하게 이제 유도하게 하고, 그다음에 역기능적 신념 변화를 유도한다. 이렇게 이것도 기출문제 나오는 거랑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지 유의사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알다가 모르겠습니다. 전혀 도움 안 되는 그래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네가 이건 이런 질문 뭐 맞는지 모르지만 공부 못하는 애한테 아니, 전혀 안 하는 애한테 야 1등을 하면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가능성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구체적 성과, 본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 그다음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 그다음에 정답 있죠? 정해져 있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선대형이 아니라 오픈 퀘스천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는 이제 요거는 뭐 띠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점수 주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로저스 뭡니까? 치료자가 강조하는 태도 저거 일치성, 진실성, 공감적 이해와 경청,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과 투영동 존중 뭐 그런 거 나오는 거는 임상심리학자가 출제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좀 들러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담에서 실전 치료 그냥 한번 보시고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리를 좀 해주세요. 사티어 유명한 가족 치료자죠. 엄청난 직관을 가졌던 분으로 얘기하는데 보면 20년도 나온 거는 좀 정리를 해주세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의사소통 유형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쓰시오. 나머지 요거 빼면 다 안 좋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보시고 가족 치료는 종류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랑 요거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음. 아동 심리 치료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아동의 특성. 예. 그래서 아이들은 어때요? 인지 기능이 이제 조금 대처이 미성숙하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치료 동리 갖기가 어려워서 위축감 느끼고 해요. 그래서 재밌어야 돼. 놀이 게임 예술 활동. 예. 그다음에 보호자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요세 개. 그다음에 이제 놀이 치료 가치. 그것도 그래서 치료가족 관계 형성 유형, 아이 의사소통을 매체로 하니까 경향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아이들의 불안을 감소시킨, 그러니까 놀이가 재밌고 이완되죠. 그다음에 장난을 통해 가지고 놀이를 통해 가지고 카타르시스 경우 창의성도 기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표현이 많은데 네 개 정도 딱 정리를 해주시죠. 이것도 성인 치료랑 아동 치료의 차이점 세 개, 네 개 쓰시오. 발달 고려해야 되는 거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초기에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가 심리 치료지만 아동들은
전인간 발달, 교육의 개념부터 다 들어가 신체 발달까지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성인은 이제 본인이 주체지만 아이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 주는 사람들이 있죠. 척추가 필요하다. 자, 요거는 제가 뭐 설명드릴 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도 잘 정리해 두시죠. 우도 계획, 예, 계획은 이렇게 방법 어떻게 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시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평가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뭐 3등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살 의도가 있는지, 자살 방법을 어떤 걸 생각했는지, 실제 준비를 했는지, 시도를 했는지 이거 보는 거예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합니다. 자, 대처 알려야죠. 그리고 킵합니다. 어디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혼자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 상황 예, 전문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상담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좀 정리해 주세요. 영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행동을 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개입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 사용 시간 정하는 거, 그래서 프로그램 특정한 거,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 하면 계속 하게 되죠. 요건 이제 논쟁이 많아요. 게임이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뭐 했을 때 얼마 했을 때 이득이 되는 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이건 토큰 이코노미 같은 개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게임만 해서 문제인 거지 뭐. 게임도 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행동의 목록을 만드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성폭력 상담 관련해서는 요게 이제 요 단계나 이런 거보다 나오는 게 요거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화 지지 그다음에 증거 확보 구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병원 연계 법적 문제 연계 요거 5개 정도는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뭐 5단계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죠. 왜 공사로 가지? 우리가 벌써 세 개나 했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저도 지치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녹화한 거 이제 업로드하고 어, 다시 한번 좀 줌 정해가지고 요 나머지 부분 한번 쭉 보고 다음 오프라인 수업에는 바로 이제 기출문제 들어가는 거로 하고 기출 심리 평가는 이제 DSM-5나 이런 형태여가지고 전체 한번 그냥 관리한 정리하는 정도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거 보고 요것도 줌으로 하거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줌을 좀 적극적으로 짧게라도 활용하고 어, 저희가 주초죠. 다음 주 오프라인 할 때는 이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좀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볼 것 같아. 그래서 24, 네, 23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요거는 저희 제가 유튜브에 또 올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 다음에 또 공지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줌으로 또 수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